시승 신청해가지고 시승하러 왔습니다. 몇 개월 된 것 같은데 그 GB350C 모델이 있어서 그거를 좀 느낌을 알고 싶어서 시승 신청을 했고요. 혼다 모빌리티 카페 더고가 참 잘 돼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했다시피 굉장히 이런 시스템은 잘 구축해 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승 신청도 홈페이지에서 편하게 할 수 있고, 또 그런 부분들 잘 응대해서 연락도 주시고, 그래서 시승센터에서 시승하고 한번 느낌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주차를 어디다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네, 지하 2층, 지하 1층이죠. 한층 내려가면 오토바이 주차를 그냥 사이사이에 해야 되는 분위기고요. 주차를 하고 나면 여기 사이에 있는 문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관리실 호출해 가지고 모빌리티 카페에 왔다고 하면 열어주시네요. 그리고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 1층 카페 및 시승장이 나오겠죠. 감사합니다. 일단은 겁나 가벼워요. 그냥 미친듯이 가볍고, 클러치 너무너무 편하고, 진짜 쉽고 편하게 다룰 수 있는 바이크란 생각이 들어요. 그 350cc 바이크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크기는 소위 이제 우리가 빵이라고 하잖아요. 크기는 제법 큰 편입니다. 그래서 좀 분위기도 나고 멋스러운 바이크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뭐 전문 시승이는 아니라서 보이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하나씩 이야기 해볼게요. 네. 기어도 엄청나게 부드럽게 들어가고, 거의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철커덕 걸린다는 느낌 자체가 아예 없고, 토글 스위치 딸깍딸깍 하듯이 그냥 기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좀 그 시소 기어가 아닌 바이크를 탔을 때 느꼈던 느낌이랑은 많이 다르고요. 이게 시소 기어 때문인 건지 아니면 이 350 시리즈의 세팅이 이런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차이를 느낄 수가 없어서, 네, 그 엔진의 느낌이랑 소리, 네, 필링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일반적인 혼다에서 특유의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르르르 떨리는, 네, 그 감성이랑 비슷하고요. 그러니까 혼다의 오토바이 느낌이 확 난다. 네, 그래서 그런 감성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연장선으로 잘 타실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그 실린더랑 이런 것들이 되게 조그만하게 귀엽네요. 이 스위치 뭉치의 재질이나 형상, 그 다음 버튼의 크기, 이런 것들은 기존의 혼다에서 쓰던 것들 그대로 응용해서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요 클래식 바이크의 느낌이랑은 조금 매칭이 안 되긴 하는데, 뭐 이런 것들이 다 원가가 절감이 돼 가지고 가격이 싸게 나오는 거니까 충분히 이해를 할 만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계기판이 아날로그랑 디지털이 조합이 되어 있다고 해서 어떤 느낌일지 궁금했는데, 그 기본적으로 이제 아날로그 계기판에 속도만 표기가 되게 되어 있고, 디지털이라고 하는 게 액정이 아니고 그 디지털 시계의 디지털 있잖아요. 네, 그 디지털 부분이 여기에 조그맣게 마련이 되어 있고, 우측에는 이제 경고등, 쭉 나란히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부분의 가시성은 조금 떨어져요. 이 검정색 바탕에 어, 흰색이라고 하긴 그렇고 약간 은빛,
아니면 짙은 회색 그런 느낌이 들도록 그 글씨가 뜨는데, 그런 부분들이 약간 가독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대비가 좀 낮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단기통 350cc 엔진인 걸 감안하면 이제 실린더 하나에 350cc가 할당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단기통 그 기통 자체가 담당하는 배기량이 큰 경우에는 그 고동감이라든지 토크, 빠따감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잘 느껴지기 마련인데,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기대하기 마련인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근데 뭐 아시다시피 뭐 마력 자체가 20마력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아까 그 직원분이 설명하셨다시피 뭐 최대 속도 자체도 120km 정도로 보면 될 것 같다고 하니까 토크도 그에 비례해서 좀 낮은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지금 3단 60km 정도인데, 이게 RPM 게이지가 없어요. 그래서 RPM을 느낄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느껴지는 게, 지금 80km 넘어가면은 3단에 80km 넘어갔을 때 진동이 딱 강하게 시작이 되거든요. 75km, 80km에서부터. 그래서 아마 요 정도가 3000에서 3500 RPM이 넘어서는 시점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혼다 특유의 파라라 거리는 소리 잘 들리고요. 엔진 소리. 지금 뭐 레브 매칭 해보고 있는데 굳이 레브 매칭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부드럽습니다. 힘 자체가 약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초보자분들이 간단하게 쉽게 탈 수 있는 바이크의 표본인 것 같아요. 굉장히 가볍고 경쾌하게 나갑니다. 근데 이게 그 무게가 이제 클래식 바이크를 표방해서 나왔기 때문에 배기량 대비 무게가 그렇게 가볍진 않아요. 그 붙어있는 것들이 다 무거운 뭉치들이고 장식적인 것들도 많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180km에서 190km 정도 사이였나 그랬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배기량 대비 무게는 적진 않은 편이다. 하지만 이제 180kg라는 무게, 절대적인 무게 자체가 가볍기 때문에 바이크를, 엔진을 구동하면서 뭐 가다 서다 하는 그런 무게 말고, 내가 스스로 바이크를 다루기에는 굉장히 편안하다. 배기 소리는 묵직하다는 느낌보다는 좀 파르르 거려요. 파르르 하는 그런 나불거리는 배기 소리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통에서 퍽퍽퍽퍽퍽 하고 밀어주는 배기의 느낌이랑은 조금 다르다. 그래서 부드럽게 세팅되어 있고, 부드럽게 올라갔다 부드럽게 내려가고, 배기도 거기에 맞춰서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아까 이제 RPM 게이지가 없어서 정확히는 모른다고 했지만, 역시나 뭐 3000 RPM 언저리에서는 전혀 부담 없이, 진동 없이 편안하게 달릴 수 있도록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소기어에 익숙하지 않아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불편하게 느껴지지만, 처음 바이크에 입문하시는 분들, 아예 매뉴얼 바이크를 처음 타신다 하는 분들은 요 시소기어부터 적응해서 요 바이크에 올라타서 주행을 하면 거의 뭐 스쿠터 수준으로 운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드네요. 개인적으로는 워낙 그 매뉴얼에 그냥 발목 위아래로 하는 업다운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GB350C 클래식 모델이잖아요. 근데 클래식 모델에도 그냥 일반 기어를 적용하면 어땠을까. 그래서 편안함보다는 클래식이라고 하는 거에만 적용을 했기 때문에 뭔가 클래식 바이크의 그런 시소 기어의 형태가 디자인적으로 더 어울린다고 봤던 건지, 그런 부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는지. 그리고 제가 아까 시소 기어가 익숙하지 않다고 했는데, 기어가 이제 업시프트는 뒤쪽을 밟으면 되고 다운시프트는 앞쪽을 밟으면 되는데, 최초의 N단에서 출발을 할 때는 앞쪽을 한번 밟아줘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뉴트럴에서 앞으로 한번 밟으면 1단, 그리고 그 뒤부터 올릴 때는 뒤쪽을 밟아서 2단, 3단, 4단, 5단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풀스로틀로 당겼는데도 전혀 무섭거나 뭐 떨어질 것 같다거나 뒤로 당긴다거나 하는 느낌은 없고요. 지금 5단이 최대 기어 수거든요. 거기에서 풀스로틀을 당기고 고개를 최대한 숙이고 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00km에서부터는 속도가 올라가는데 좀 더딘 상황입니다. 그래서 100km까지가 좀 즐겁게 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지금 언덕길 올라가는데 5단에서 좀 털털거리는 느낌이 나죠. 그래서 다운을 무조건 쳐줘야 되는 상황이고, 4단으로 올라갈 때도 조금 힘겨워하는 느낌이 납니다. 지금 80km에서 90km, 100km. 그렇다고 3단으로 내리면 이 진동이 맞아 라고 할 정도로 두텁게 떨리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잔진동이 사타구니에서부터 엉덩이를 타고 올라와요. 손보다 아래쪽에서 더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고 RPM을 써서 좀 토크바를 내세워 가지고 힘을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 간지러운 진동이 올라와요. 이렇게 사르르 간지럽히는. 그래서 이 바이크의 적당한 한계를 이해하고 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브레이크는 뒷브레이크 생각보다 묵직하게 잘 듣고요. 그리고 그 뒷브레이크 담력이 조금 땅땅하게 몰려 있어요. 그래서 안 밟히는 게 아니고 꾹 지그시 밟아주면 생각보다 잘 밟힙니다. 브레이크 잘 들고요. 오히려 그런 세팅은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뒷브레이크를 자칫 잘못해가지고 이제 한 번에 세게 밟았을 때 좀 위험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뒷브레이크는 강하게 밟도록 세팅이 되어 있고, 앞브레이크는 차 없는 데서 해볼게요. 앞브레이크는 뭐 그렇게 잘 잡히진 않습니다. 지금 뭐 100km 언저리에서 꾹 잡았는데도 쫙 잡아준다는 느낌은 없고 살짝 밀리는데, 그게 뭐 위험한 느낌은 아니에요. 그냥 앞브레이크도 마찬가지고 뒷브레이크도 마찬가지고 평소에 우리가 신호 대기하면서 가다 서다 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거보다는 꾹 잡아줘야지 잘 든다. 꾹 잡아준다고 한다면 안 들진 않아요. 잘 듭니다. 다만 이제 여러 번 지속적으로 그런 상황이 반복됐을 때는 브레이크 성능이 조금 떨어질 수는 있겠죠. 그리고 자세가, 저는 이제 이런 클래식 바이크에서 멋도 멋이지만 이제 350cc 짜리의 클래식 바이크를 선택하는 사람들의 대부분, 제가 느끼기에 대부분은 일상 용도에서 편안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자세가, 제가 그래도 키가 180인데 그리고 손발이 짧은 편도 아니거든요. 손발도 좀 큰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자세가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뭐 스크램블러라든지 아니면은 그 투어러의 자세 있잖아요. 이렇게 딱 서가지고 손을 딱 폈을 때 그냥 편안한 자세, 일명 이제 그 슈퍼커브 같은 그런 자세가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클래식 바이크임에도 불구하고 핸들이 약간 앞쪽으로 숙여지는 자세여서 이 자세로 지속적으로 운전을 했을 때는 피로감이 느껴질 수도 있다. 어깨나 목 쪽에 피로감이 느껴질 만한 정도의 자세가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카페레이서처럼 많이 숙여지는 건 아니고요. 그런 느낌은 절대 아니고 정자세로 딱 펴지진 않는다. 근데 시속이요, 이게 불편한 게 업다운이 발 가운데를 기준으로 뭐랄까 까딱까딱 잘 되면 좋은데 이 발축을 기준으로 뒤쪽이 더 뒤꿈치 뒤로 빠져 있어요. 그래서 업을 할 때 발을 오히려 이제 살짝 들어서 뒤쪽을 내려서 딱 밟아야 되는 이 위치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350cc의 20마력짜리 바이크를 타게 되면 지속적으로 업다운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그런 상황을 상상을 해봤을 때는 오히려 그 종아리 부분에 더 무리가 가는 상황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확실히 저는 시소기어가 더 불편한 것 같습니다. 편안하다, 그러니까 다리에 힘이 덜 들어간다, 더 편하게 변속할 수 있다 라는 건 아니고, 최고 장점이라고 한다면 바이크 슈즈를 신지 않고 일상화를 신어도 신발에 오염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최고 장점이겠죠.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뭐 수트에 구두를 신어도 가능하니까. 옵션으로라도 변경을 할 수 있으면 저는 무조건 변경을 할 것 같아요. 이 종아리 지금 찍히나요? 네, 여기 보시면 가운데 딱 놓고 있으면 뒤가 안 걸리거든요. 한번 되는지 해볼게요. 제가 익숙해 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안 돼요, 안 돼. 예, 뒤꿈치에 걸어서 기어를 업시프트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 쥐날 수도 있어요, 종아리에. 네, 여기에서 앞을, 발 앞꿈치를 잡아놓고 뒤를 밟고, 또 중앙을 대거나 발 뒤꿈치를 중앙에 대고 또 앞을 밟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발을 앞뒤로 조금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그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저는 종아리에 조금 더 무리가 가는 것 같다. 그리고 최초에 이제 기어가 굉장히 부드럽게 변속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기계장치가 맞물리는 느낌조차 없이 그냥 스위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듯이 탁탁탁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이 뉴트럴까지도 연결이 되어 있어서 1단에서 N단 또는 2단에서 N단이 들어갈 때 미세하게 맞춰야지 들어가요. 익숙해지면 괜찮을 수도 있지만 별 생각 없이 밟으면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1단에서 2단, 2단에서 1단이 그냥 왔다 갔다 변속이 되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습니다. 요 바이크는 굳이 이런 고속으로 달릴 수 있는 부분을 많이 달려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용도로 나온 바이크는 아닌 것 같고, 다시 말씀드리면 얘를 타고 국도를 나가시면 조금 불편하실 수 있다. 그러기엔 적합하지는 않은 바이크인 것 같다. 네, 이렇게 지금 3단에서도 추월을 위해서 RPM을 좀 당겨 보는데 더디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감안하고 타셔야 됩니다. 네, 경적 소리 그냥 빽빽거리는 소리, 상향등 일시적으로 켤 수 있는 스위치 검지손가락에 마련되어 있고요. 깜빡이 위치 굉장히 좋고, 비상등 스위치 달려 있고, 여기를 4단으로 지금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언덕이 뭐
낮진 않아요. 조금 가파른 편이긴 한데 4단으로 올라가기 조금 버거워하고요. 지금 3단으로 가고 있는데 3단에서 쭉 올라가서 90km 넘어가면 진동이 좀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다시 4단으로 올리고 내리고 그런 것들 왔다 갔다 좀 해야 된다. 자세를 많이 앞으로 당겨 앉아 봤거든요. 혹시 더 자세가 편한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핸들이 충분히 가깝다고 느껴지진 않고요. 뭐 무릎도 더 많이 튀어나가서 니그립도 힘들고, 그리고 사타구니가 아니고 엉덩이가 이제 시트 끝쪽에 매달리게 되면서 적합한 자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딱 요 정도가 정상적인 자세라고 판단이 되고, 편하려고 한다면 요 정도 현재 핸들 기준으로 한 5cm 정도 뒤로 오면 될 것 같아요. 높이 간다 그러면 높이 가는 상태로 편하려면 제 키 기준으로는 10cm는 높아져야겠는데요. 근데 또 너무 높으면 멋이 없으니까. 일상의 편안한 주행을 위해서 구입을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키가 조금 있으신 분들, 이제 허리가 높아질 테니까 그런 분들은 라이저를 장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리고 혼다 예전에도 이야기했는데 이 앞에 윙커 부분에 그 테두리에 항상 불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제 클래식 바이크인 경우는 테두리, 뭐 일반적인 바이크인 경우에는 이렇게 줄로 불이 들어오는데, 그게 이제 차폭등 같은 역할을 하는 등인데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익숙하지 않으면 계속 시야에 들어와서 조금 신경이 쓰일 수도 있는데, 이제 그걸 인지하고 있으면 본인의 위치를 항상 알릴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쭉 달려보니까 항상 4단 정도로 주행을 하게 되네요. 4단 정도로, 요 정도 조금 고속화된 도로를 달릴 때는 4단 고정으로 달리게 된다. 그러니까 5단은 힘이 부족하고 3단은 RPM이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클러치 너무너무 가볍고요. 클러치 레버 같은 경우는 이제 경량화나 이런 거 생각하면 이 사이가 파져 있잖아요, 그쵸? 그런 부분 없이 그냥 통짜로 툭 매달려 있는 굉장히 투박한 스위치 달려 있고, 핸들 그립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튜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될 것 같아요. 싸게 사서 여러가지 부품들 내가 바꿔가면서 튜닝을 할 수 있겠다. 그렇다고 이제 뭐 굉장히 날카롭고 잘 빠진 절삭 레버 같은 거 사용하면 어울리진 않을 테니까 잘 결정해서 튜닝을 해야겠죠. 이런 부분들 만듦새는 그냥 무난무난합니다. 그렇게 막 좋지는 않고요. 이런 부분들 보면 잘 만든 바이크들은 굉장히 깔끔하게 이렇게 탁탁탁 각이 져 있거든요. 근데 혼다가 기술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이 바이크의 가격대와 여러가지 그 출시한 배경, 상황, 누가 살지를 생각해 보면 크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다만 그런 부분들까지도 조금 만족스러우려면 같은 CC급이라도 일반적으로 조금 더 고가에 팔고 있는 바이크 브랜드들을 찾아가시는 게 맞겠죠. 고가인 만큼 확실히 만듦새 부분은 조금 더 돈을 써서 만드니까. 지금 시내를 좀 달려보면 아까는 조금 고속화된 도로에서는 3단 물리고 달리면 좀 고RPM 많이 올라가고 4단에서 좀 편안하게 주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시내 기준으로는 3단 주행이 적합해 보이네요. 그래서 1단에서 2단, 3단까지는 역시나 좀 빠르게 올려야 되는 배기량이라고 생각이 되고,
3단에서부터 쭉 주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4단까지 올리면 힘이 많이 떨어지고요. 다시 한번 신호 바뀌면 주행하면서 한번 느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신호 대기 중에도 보면 배기 소리가 거의 안 들려요. 팍팍팍팍팍 하는 소리가 아예 안 들리니까. 자, 2단 3단 3단 정도 돼야지 진동이 조금 떨어지고, 3단에서는 적당한 토크감으로 시내에서 충분히 주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80km가 넘어가면은 3단에서 진동이 올라온다고 했으니까 시내에서 80km 이상 달릴 일이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3단으로 주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내에서는. 2단에서는 60km부터 진동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60km가 조금 되기 전부터, 그러면 이제 그 상태에서 3000rpm이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조금 느낌이 좋진 않아요. 그래서 3단으로 빠르게 올리고 주행을 하면 되겠다. 그리고 토크 자체가 워낙 낮아서 뭐 이렇게 잡아 끈다던가 땡긴다던가 갑자기 튀어나간다던가 이런 느낌은 전혀 없고요. 예. 1단 35km, 2단 55km, 3단 80km 요 정도가 제가 느끼는 편안한 변속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짜 편안하네요. 이렇게 복잡한 골목길 들어왔을 때도 정말 부담 없이 운전할 수 있고, 시트고가 800인가 800이 조금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느낌이냐면, 지금 발 보이시나요? 두 다리에 서면 엉덩이가 뜰 정도로 좀 남습니다, 제 키 기준. 조금 불편하긴 한데요. 그러니까 불편하다는 게 발목 각도가 뒤쪽을 내리면은 결국 업시프트니까 앞쪽을 올려차도 똑같이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시소니까. 그 생각을 못했는데 발목을 좀 많이 꺾어 가지고 차서 올리는 방식으로도 변속이 되는데, 저는 차라리 그게 편한 것 같아요. 발을 앞으로 뒤로 축을 바꿔서 움직이는 게 훨씬 불편한데, 근데 발목을 생각보다 많이 꺾어야 돼서 이것도 뭐 발목에 무리가 좀 가긴 하네요. 총체적 난국이다. 제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얘를 이렇게 두고, 보이나요? 변속할 때 넣어서 올렸다가 다시 원위치 시켰다가 올렸다가 원위치 시켰다가 하고 있는데, 이게 저는 차라리 편한 것 같아요. 나는 굉장히 여러가지 복장을 하면서 바이크를 타야 된다, 특히나 신발, 그런 분들에게는 최적의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발이 문제긴 한데, 시소 기어는 좀 불편하다. 왜냐하면 350cc의 요 세팅의 바이크를 운전하기에는 시내 주행임에도 불구하고 1단, 2단, 3단을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시소 기어를 앞뒤로 움직이는 것은 조금 불편하다. 그래서 내 신발의 깔끔함을 추구할 것이냐, 시소 기어의 불편함을 감수할 것이냐, 좀 선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항상 제 이제 지인들도 뭔가 좀 관심 있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추천을 부탁하잖아요. 예를 들면 야,
컴퓨터 뭐 사야 돼? 아니면은 뭐, 야, 카메라 뭐 사야 돼? 이런 식으로 추천을 이제 많이 부탁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런 질문들이 참 어려운 게, 항상 저는 첫 번째 대답은 그겁니다. 어디다 쓸 건데? 예. 그래서 본인의 용도를 정확하게 결정을 하고, 거기에 맞는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GB350은 제가 판단하기로 시내 출퇴근용 바이크, 네, 이렇게 규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이따 비 온다 그래서 빨리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딜러분이랑 이야기한 거 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본 게 이제 그 시소 기어를 바꿀 수 있느냐, 출고할 때부터.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하셨다가, 근데 그 GB350C도 있고 노멀도 있고 스포츠 모델도 있는데 나머지 두 개는 일반 기어 방식이니까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자기가 착각을 했는데 그렇게 출시가 되면은 호환이 될 수도 있다. 근데 정확히는 잘 모르시겠대요. 예, 출고할 때 알아보라고. 그래서 이게 무슨 도움이 되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출고 자체에서 지원을 해준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를 옵션을 선택해서 바꿔서 출고를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건 조금 다른 문제고, 여러가지 두 가지의 옵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출고한 시소 기어를 포기를 하고 그거를 이제 순정 부품으로 남겨두고 뭐 처분을 하든지 그냥 보관을 하든지 그건 알아서 하고, 나머지 부품으로 이제 추가금을 내고 교환은 가능하지 않을까. GB350을 시승하고 왔잖아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장단점이 뭔지를 좀 정리를 하고 싶어서 지금 출근 중인데 다시 캠을 켰습니다. 누구에게 좋은 바이크고 어떤 용도로 적합한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제가 판단하기에 결론을 딱 말씀드리면, 주변에 바이크를 이제 입문하시는 분이 있다. 바이크 자체를 아예 타본 적이 없다. 근데 스쿠터가 아니고 매뉴얼로 입문을 하신다. 또는 스쿠터를 타시다가 매뉴얼은 처음 타보기 때문에 매뉴얼 입문을 하신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무조건 추천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 입문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기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또 어떤 그 타는 거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태생적으로 스키라든지 보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자전거도 마찬가지고 그 타는 걸 잘하는 신체 능력이 뛰어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굳이 얘로 입문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350cc 임에도 불구하고 마력도 굉장히 낮은 편이고 세팅 자체가 엄청 편안한 쪽으로 치중이 되어 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뉴얼 바이크를 타면서 느끼고 싶어하는 즐거움이라는 측면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입문을 해가지고 매뉴얼 바이크에 좀 적응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매를 하셔서 그분들도 제가 생각하기에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타시면 금방 실증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중고로 팔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그 마력 자체도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시트고도 낮고 무게도 상대적으로 가벼운 편이니까
특히나 이제 여성 입문자분들은 다루기가 쉬울 것 같다. 그러니까 많이 비교를 하시게 될 뭐 로얄 엔필드 350 라인이랑 비교를 해봐도 기본적으로 치고 나가는 맛이나 그 다루는 그런 느낌 같은 게 굉장히 정제되어 있고 차분해요. 그래서 다루기가 쉽지만 재미를 느끼기는 어렵다. 또 예를 들면은 나는 출퇴근을 하는데 뭐 매뉴얼 바이크를 찾고 있다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진짜로 출퇴근을 위해서만 바이크를 구매하신다고 하면 스쿠터라든지 아니면은 그 여러 가지의 더 활용도가 있는 슈퍼커브 같은 그런 바이크와 비교했을 때의 큰 장점은 찾기가 어렵지 않을까. 오히려 조금 더 불편해지고 조금 더 커지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혹시나 저처럼 차나 바이크가 여러 대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작고 가벼운 바이크를 사서 좀 가지고 논다거나 또 겸사겸사 출퇴근 시에도 활용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이제 세컨 바이크, 서드 바이크 용으로 찾으시는 분들이 혹시 있다면 그분들에게는 절대적으로 비추합니다. 예, 전혀 장점이 없고요. 작은 바이크임에도 불구하고 재밌는 바이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고 가볍지만 또 다루기 쉬운 것에서 오는 즐거움이 있는 바이크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찾아서 사시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어제 이제 시승을 다 끝내고 그 딜러분이랑 잠깐 담소를 나눴는데 그분도 하시는 말씀이 CRF 300L 쪽으로 가시는 게 차라리 맞지 않나. 안 그래도 CRF 300L 저는 이제 친구가 타다가 뭐 대회도 나가고 막 그러고 있는 바이크가 있는데 친구도 바이크가 여러 대여서 그것에 이제 활용도가 조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 제가 지금 팔라고 계속 옆에서 부추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이제 뭐 같은 비교선상에 있다고 하는 게 좀 애매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생긴 것도 완전 다르고 용도도 다르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필요한지에 따라서 사야 하는 바이크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잘 고려를 하시면서 구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똑같은 300cc, 350cc라고 하더라도 추구하는 바가 다르면 목적지도 다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단이 명확한 바이크라고 생각이 되고요. 350cc 라인 중에서도 가장 무던하고 무난하고 편안한 바이크였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